일단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이제 오우진 강사님한테 이 비접지 쪽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사실 어제 좀 자료를 공부하고 오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 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시면 114페이지부터 해서 일선 지락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선 지락 시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99에서 이제 109페이지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봤을 때 한 4가지 시험만 하면은 그 패턴에서 다 이제 그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1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제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정상 상태에서 이제 CLR에 대한 위협분 전류하고 대지 충전 전류의 흐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CLR의 유효 전류는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 충전 전류 부분만 흐르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장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실습을 하셔야지만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실질적인 실측치하고 이론치하고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비를 보시면 메인 파워를 통해서 이 자체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F1, F2, F3, F4 해가지고 지락 지점을 이렇게 F1 여기 보시면 F2, F3 그리고 F4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지점에 지락을 이렇게 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원 부분을 이쪽을 통해서 올려야지만 전원이 인가되고 차단기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CLR부, CLR12가 있는데 이 CLR12 부분은 이 밑에 보시면 CLR12가 검은색 박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어보시면은 저 안쪽에 검은색 박스 2개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CLR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CLR을 빼게 되면 그쪽에 이제 결선이 이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T 자체는 이 뒤쪽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OVGR은 이제 메인 변전실에 한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메인 변전실에 필요한 OVGR 하나, ZCT가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케이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이제 로컬 변전실이 있는데 말씀하신 6개의 이제 피더 중에 모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2개의 피더만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선택지락의 계정기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고안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압은 병렬이니까 OVGR 한 대만 가지고 전압을 양쪽 다 공급을 하고 있고 피더가 2개이기 때문에 SGR은 각각 이렇게 공급을 하게끔 구성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모델링 하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다 보니까 여기 보셨던 그 GPT 쪽으로는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측정을 하실 때 5번하고 6번 부분에 대한 전류 값은 0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전류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충전 전류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마이크로 페럿짜리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 페럿을 충전 전류 계산할 때는 IC는 3 오메가 WC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뭐 그 220V를 실제 계통하고 모의를 하기 위해서 3300으로 전압을 바꾸다 보니까 15배를 계산해서 계산하기에는 95.77mA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콘덴서에 대한 오차분 5%를 고려해가지고 하나당 100mA 정도씩의 충전 전류가 흐르는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랑이 난 부분에 대해서 100mA,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100mA, 이쪽에서도 100mA가 흐르기 때문에 각각 선로마다 100mA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처럼 지락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충전 전류의 합계 부분은 여기서 300mA가 흐를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100, 이쪽에는 100. 그럼 이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200이 올라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100이 합해지니까 여기는 300, 그리고 이쪽은 300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단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따가 이제 지락을 내게 되면은 지락 그 상에 따라서 충전 전류가 지락 난 상은 충전 전류 없어집니다. 지락 나지 않은 상만 충전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다음 시험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이론하고 실측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상태에서는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300, 여기 300이 되기 때문에 그 300 정도의 전류가 이론적으로 흐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PT 부분은
PT를 이제 220의 루트 3, 110의 루트 3으로 제작이 돼 있다 보니까 평상시 때는 상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는 130, 130, 130 그리고 66V가 걸리는 거고 그게 지금 이제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의 조건이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일선 지락을 나게 되면은 그 이 C상을 지락을 내게 되면 C상의 전압은 0전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상이나 B상은 선간 전압인 220V로 상승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차 측에 이게 GPT 3차 측인데 GPT 3차 측의 전압도 110의 루트 3이다 보니까 얘가 110V, 얘가 110V, 0V가 될 거고요. 그 다음 110하고 110하고 60도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단의 전압은 A하고 N에 대한 전압을 재시면은 190V의 영상 전압이 뜨게 되는 거를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을 실제 사고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117페이지에 답안지에 여러분들 답을 쓰셔야 되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2-16에 IA는 300 정도가 흐를 겁니다. IB도 300 정도가 흐를 거고요. IC도 300 정도가 흐를 겁니다. 여기 300 정도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이따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평행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델타 결선 내에서는 평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시험이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16가지 시험을 다 한번 해봤는데 여기는 거의 0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래서 어떤 시험 항목에서는 I 쪽을 보지를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실제로 지락이 났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에서 받아들여지는 영상 전류하고 영상 전압의 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사고 시에 제대로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간이 되는 각각의 선간 흐르는 전류, 그 다음 ZCT에서 그 검출하는 합성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그 좋은 교재하고 그 제품을 만들어 놓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표 2-17은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지금 아까 여기 100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300 정도가 흐를 거고요. 합성 전류는 나중에 같이 재보면 0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 부분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은 아까 각각을 계산했을 때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분도 여기니까 10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얘기하는 표 2-20,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대한 지금 전류를 되게끔 되는데 정상분이니까 지락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유해분 전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번 이쪽에 연결하게 되면 얘도 000이 나올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인데 그 이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이론이 형성됐는지를 기본을 알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그 이론과 실제가 동일한지 여부를 여러분들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는 건 이게 300이 나왔는지, 이게 300이 나왔는지, 이게 100이 나왔는지, 이게 100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쪽에 전류가 0이 나왔는지, 이쪽에 전류가 0이 나왔는지를 그 117페이지의 자료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됐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는 동일할 거니까 빼고 얘 부분만 보면 되고요. 이쪽 300, 100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지금 전압은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30V, 130V가 나와 있습니다. 전류 부분은 지금 0.1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셨던 아까 5번 부분은 지금 000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부터 다시 보시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은 콘덴서 빠져 있어요. 콘덴서. 네. 지금 이제 충전 전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끄고 충전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각각의 피더가 100mA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mA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이 차단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도 지금 전류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단기를 넣어줘야지 되거든요. 차단기를 넣고 얘도 넣고 하면은 여기서 100, 이쪽도 100, 그 다음에 이쪽도 100이 나왔으니까
전원을 집어넣으면 이쪽 개통이 연결이 될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한 개만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다들 세 개까지 하기엔 좀 무리가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충전 전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00mAh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30V에 95, 뭐 64, 뭐 94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부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는데 어차피 그런 원리로 얘가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충전 전류가 증가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 케이스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는 게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는 이제 페이지 100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부터는 실제로 지락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정상 상태는 기본적인 이론이고 여기서부터는 그 기본적인 이론의 바탕을 가지고 지락이 났을 때 그 이론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고자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GPT 한 개소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일단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재하고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 대한 GPT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원리는 동일합니다. 단지 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GPT 부분을 만들었고 CLR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CLR에 의한 유효분 전류를 공급을 하는데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이제 190V가 걸려 있습니다. 190V에 750ohm짜리가 달려 있다 보니까 여기는 190 나누기 750ohm으로 해서 0.253A의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PTB가 220대 110이다 보니까 PTB가 2분의 1이니까 건수비에 의해 가지고 여기 흐르는 0.253A의 전류가 1차 측으로는 각상에 0.126A씩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락사고를 내게 되면 여기는 0.126, 0.126, 0.126A의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성전류에는 이 세 가지 합인 0.38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50ohm에서 0.38A의 유효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750ohm짜리를 다른 걸 쓰게 되면은 이 건수비에 의해서 뭐 9분의 1의 N자승 R에 의한 수식에서 여기 흐르는 지락 전류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00에서는 25ohm, 뭐 3300에서는 50ohm, 22000에는 뭐 8ohm 해가지고 이렇게 극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 GPT의 3차 측의 전압이 190V냐 110V 전격이냐에 따라서 이 CLR의 용량은 각각 다르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효분에 대한 전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점에 사고를 냈을 때 보시면 F2에 C상의 지락 사고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C상을 통해서는 여기에 생기는 그 유효분 전류가 지락난 지점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락이 C상에 났으니까 A상이나 B상에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C상에 지락이 났으니까 C상으로만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쪽에, 그러니까 R상에는 0A, S상에는 0A, T상에는 여기서 흐르는 0.3A가 이렇게 흘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C상하고 여기 C상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0.38A 중에 0.16A는 이 C상을 통해서 바로 이쪽으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A상, 그러니까 R상하고 S상 전류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얘가 쭉 올라가서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돌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0.16, 0.16 R상에 대한 전류가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변압기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R상에 0.16, S상에 0.16, T상에는 R상의 전류 0.16과 S상에 0.16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평행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R상에 대한 전류 0.16, S상에 대한 0.16 내려오고 T상에서는 R상에 대한 전류가 올라가는 부분이 0.16, S상에 대한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서 0.16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합계는 0이 됩니다. 근데 측정을 했을 때는 얘가 1, 0.16, 0.16, 그 다음에 0.16의 두 배인 한 0.253, 그러니까 250mA 이상의 전류가 계측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효분에 대한 전류만 계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유효분 전류, 그 다음에 충전 전류, 그 다음에 유효분하고 충전 전류가 같이 합해진 케이스. 이거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정상 상태 이론에서 유효분의 전류가 계산되는 부분하고 충전 전류가 올라오는 부분을 보셨다면은 이번에는
지락사고시의 이오분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모의를 해보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차단계는 ON을 해놓고 세 개 다 전류가 O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충전 전류를 빼야 되니까 이 시뮬레이션 조건은 충전 전류 빼고 여기 부분만 보게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충전 전류 빼야 되겠죠. 이오분 전류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꺼져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기를 켜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락을 여기 모델링이 F2를 지락을 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쪽을 빼야지만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F2 지점에 대한 전원을 인각해서 전원을 올려놓고 F2에 지금 C상 전류를 지락을 하게 됩니다. F2의 C상의 전류를 GPT가 꺼져 있기 때문에 전압은 안 나옵니다. 근데 GPT를 연결하게 되면 GPT가 두 개소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냥 기준 조건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지점의 전압이 보시면은 이제 뒤에서는 또 GPT가 틀렸을 때 경우에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셨던 것처럼 아까 126, 256의 전류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셨던 게 지락난 상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전류 380A가 흐르다가 이쪽으로 126이 빠지고 이쪽으로 R상하고 S상에 대한 전류가 들어와가지고 C상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면서 이 C상에 대한 전류가 2A라든가 이런 전류가 올라가서 252A 전류가 각각 또 R상하고 S상을 분리돼서 126, 256이기 때문에 각각을 쟀을 때는 126, 256이 나오지만 합성 전류를 쟀을 때는 상쇄되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지금 두 배가 됐는데 전압이 안 잡혀서 돼요. 이제 기준 전위에 따라서 보시면 비율상으로는 두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R상 부분은 360, S상 부분은 360, T상 부분은 717이 나옵니다. 두 배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것도 뺐네. 지금 내부 저항에 따라서 지금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는 뭐 상관없는데 빼셔야 OVGR이 지금 병렬이다 보니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럼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R상은 이제 126보다 약간 근사한값 144, S상도 131, T상은 274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셨던 이론을 해가지고 126, 250A 정도가 미리암페어 정도가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밑에도 어차피 두 개가 올라갔다가 변압기 결선을 통해서 하나가 각각 내려오니까 그거를 똑같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가지시면 나머지는 이제 지락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보시면은 144, 그 다음 132, 274로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오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R상하고 S상에 전류가 안 흐르는지 T상에만 380mA가 흐르는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은 요 시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걸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류가 첫 번째 R상은 0A, S상도 0A, 그 다음 T상은 400mA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 부분 때문에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발생되어 있는 380mA의 이오분 전류가 지락점을 통해서만 흐르고 지락점을 통해서 흐르는 회로가 GPT로 귀환을 하는 데 있어서 C상에서 지락이 났기 때문에 C상 가까운 GPT로 먼저 귀환을 하고 나머지 A상하고 B상은 귀환할 수 있는 부분이 변압기 델타 결선밖에 없기 때문에 변압기 델타 결선으로 가서 돌아 나오다 보니까 그 전류가 흐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벡터압은 0이 된다. 왜냐면 한 상에서 두 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상에서 하나씩 떨어지다 보니까 0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제 충전 전류를 가지고 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페이지 124페이지.
그럼 이제 GPT를 다 뺄 겁니다. GPT를 다 빼고 충전 전류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GPT를 다 뺀 상태에서 충전 전류를 넣을 건데, 그러면 충전 전류는 여기서 똑같이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으로 300으로 하는 부분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꺼놓고 충전 전류를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전 전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 게 실질적으로 90도 진상입니다. 90도 진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충전 전류에서 나중에 그 합성 벡터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도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 좀 힘든 게, 평상시 때 이게 100mAh지만 지락이 나게 되면 루트 300 커집니다. 그래서 그 C상의 지락이 나게 되면 A상하고 B상의 전류는 성간전압점은 루트 300가 커지다 보니까 165mA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C상이 지락 났을 때, 예를 들어 A상은 평상시 땐 100이 C상이 지락 나면은 지락 전류가 0이 되면서 이쪽이 지락 전류가 0이 된다기보다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계산할 때 이쪽에 충전 전류가 지락이 되는 그 충전 전류로 발생할 때는 165가 되는 거고, 그 165가 각각 이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90도씩. 근데 이제 120도에서 각각을 90도 틀어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얘하고 얘는 120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165의 그 R상하고 165의 S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칼라 양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벡터합으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갔을 때는 얘가 267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그 267에 대한 부분이 지락점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4페이지는 107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107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GPT가 없을 때, 여기 GPT가 다 빠졌네. 그래서 그 F2에 이제 C상을 지락을 낼 겁니다. F2에 C상을 지락을 냈을 때 대지 충전 전류만 해석을 할 텐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대한 것들이 C상이 지락이 났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C상에 대한 전위는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쪽이 C상이나 이쪽이 C상에는 충전 전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A상하고 B상의 충전 전류가 있을 거고, 이쪽에 A상하고 B상의 충전 전류가 이 선로를 통해서 흐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각각의 선 전류에서의 그 전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서 들어올 때는, 근데 이쪽에서 C상 부분은 여기는 없는데, 이쪽에서 C상 부분은 아까처럼 이 위에 변압기를 통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C상이나 이쪽이 C상에는 이쪽에서 발생된 충전 전류의 합이 돌아서 R하고 S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C상에는 충전 전류 합계가 흐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뭐 115인데 112가 빠져가지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003이 나와서 뭐 3배의 뭐 충전 전류만 계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